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oneoped.com이고요. 럼블 어카운트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 백업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이 이제 LA 폭동, 4.29 폭동이죠. 예, 4.29 폭동 30주기입니다. 근데 30주기를 앞두고, LA 폭동 30주기를 앞두고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베스 후보가 1992년 LA 폭동 당시 리커 스토어 방화범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는 흑인 여성 정치 거물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손꼽는 정치 거물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작년 후보 신분 때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캐런 베스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7지구 하원의원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992년 11월 29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예. 92년 11월 29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캐런 베스는 흑인 폭도들의 리커 스토어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러클이라고요. 당시 흑인 폭도들의 피해를 입은 리커 스토어 대부분 한인 소유였죠. 예, 한인들이 운영했습니다. 또 베스 의원은 폭동 1년 전인 1991년부터 흑인 거주 지역 한인 리커 스토어 폐업을 위한 활동에 관여했던 그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런 조직적 활동으로 인해 한인 소유 리커스토어 15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데일리 컬러에서 나왔어요. 데일리 컬러 2020년 8월 3일에 보도한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데일리 컬러 보도에 따르면 베스 의원이 창립한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코얼리션, 그러니까 커뮤니티 연합이라는 뜻이죠. 커뮤니티 코얼리션 2011년 보고서에서 베스 의원은 폭동 하루 전에 톰 브래들리 LA 시장과 만나서 사우스 LA 리커 스토어 영구 폐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베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리커 스토어들은 흑인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 리커 스토어 숫자 축소 방법을 위한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그렇게 닫고 싶었던 리커 스토어는 며칠 뒤 기적처럼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적처럼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몰상식한 표현이죠. 예, 베스 의원은 그런 방식으로 리커 스토어 셧다운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원하던 리커 스토어 폐업을 며칠 만에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아주 한인 사회를 염장 지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폭동 원인도 업주들 탓으로 돌렸는데요. 92년 6월 2일자 LA 타임스 기고문에서는 리커 스토어가 폭동을 유발했다, fuel the rag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판매는 도박, 강도, 마약, 폭력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리커 스토어 주변 환경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리커 스토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예? 특히 흑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빈곤층 지역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흑인 상인들이었으면은 문제 안 삼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인종차별인 거죠. 예. 한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코멘트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혐오감이 느껴집니다. 한인들을 향한. 만약에 흑인 리커스토어, 그 리커스토어 다 절대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흑인들이 리커스토어 운영을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베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단체가 그들 비즈니스 파산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한인들 운영 리커 스토어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죠. 그들 비즈니스 파산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도 하지만 LA 폭동을 유발한 업소 재오픈은
비극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영업 재개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리코스토어 이제 잿더미가 됐을 때 다시 그걸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한인 상인들이. 그것도 막은 거예요. 앞장서서. 이 캐런 베스라는 인물이. 물론 캐런 베스 말고도 마크 리들리 토머스도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머스가 이제 LA 10지구 시의원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때 92년 당시에 8지구 시의원이었거든요. 참 올해도 하죠. 예. 직업 정치인들. 문제예요. 예. 근데 그때 마크 리들리 토머스 그리고 캐런 베스가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한인들의 리코 스토어 비즈니스 재오픈을요. 또 같은 해 11월 16일 AP통신하고 인터뷰에서도 베스 의원은 사람들이 업소들을 방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업소 소유주들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선 7월에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하고 인터뷰에서 커뮤니티에 문제를 야기한 업소들이 다시 영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스 의원은 한인 업주들의 비즈니스 재오픈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이끌었다고 데일리 컬러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베스 의원 도대체 30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왜 이딴 얘기를 했는지. 예. 기적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용이 와전된 거다. 1992년 소요는 모든 이에게 비극이었다. 요새 LA riot이라는 표현 안 하죠. LA unrest라고 합니다. 또 이제 흑인들 위주로 내러티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LA 타임스, 특히 LA 타임스. 특히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범죄 급증도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 미행 강도도 별로 많지 않고 범죄가 크게 많지 않은데 그 일부 언론들이 그냥 그렇게 가짜 뉴스 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LA 타임스가. 자, 이걸 보면은 retailer says thefts are at crisis level. The numbers say otherwise. 뭐 데이터는 아니다. smash and grab. 상점 부수고 거기서 훔쳐가는. 특히 이제 흑인이 많죠. 이것도. 그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 데이터는 그렇지 않대요.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이거 잘못된 뉴스입니다. 근데 LA 타임스에서 이제 LA 폭동을 LA 소요라고 이렇게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또 폭동이라고 그러면은 흑인들을 안 좋게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 체인지를 막 하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흑인들이 다 그 당시에 흑인 폭도들 편 든 건 아니었습니다. 레리 얼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레리 얼더 같은 경우에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거는 일부 흑인들이 한인들 부지런히 일하는 한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온 일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흑인들이 한인들을 향해 시기 질투한 거다. 일부 흑인들이요. 한인들을 시기 질투해서 나온 사태다. LA 폭동. 예. 그걸로 정의가 된다. period.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흑인 농객이에요. 정직한 거죠. 그리고 흑인 사회 문제를 가정의 붕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7, 80%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흑인 사회가. 어쨌든 그러면서 캐런 베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와전된 거다. 예,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내용이 와전된 거다. 1992년 소요는 모든 이에게 비극이었다. 30년 전 했던 인터뷰 내용은 현재 나와 커뮤니티 간 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래서 한인 정치력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신청됐죠. 92년에 비해서. 한인 연방 하원 의원 2명 있고 공화당 소속 그 캘리포니아에서요. 뭐 미셸 박 의원 있고 미셸 박스틸 그리고 영김 의원 있고 그리고 주 의원 최석호 의원이 있고요. 공화당.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메릴랜드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그리고 뉴저지 3지구 의원 앤디 김 있고 예, 많이 신장됐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분명하게
캐런 베스 입장이 어떤지 동료 의원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고 또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